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 금요일이고요. 새해 첫 주를 그래도 기분 좋게 상승장으로 마무리를 지은 하루였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그래도 업종별로 많은 상승세를, 아주 큰 상승세를 나타낸 종목들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음 주 장세가 오기 전에 또 한 번 미리미리 점검해가는 시간, 지금 저희 톡스타 일부 통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여러분들 종목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 이용하셔도 무료로 종목 신청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를 검색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방송하는 동안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매일매일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우리 톡스타 별톡방 매니저분께서 시장 상황과 함께 그리고 그날그날 특징주까지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이니까요. 무료로 접속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좀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를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과연 어떤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시러 오셨는지 별톡방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요. 방송 시작하기 한 3시간 전쯤에 우리 차지원님께서 신년에 일정이 좀 많아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실시간으로 못 볼 것 같네요. 민재 MC님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차지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챙겨주시느라고 방송도 시작하기 전에 별톡방에 이렇게 저에 대해 이렇게 안부를 좀 남겨주셨는데요. 차지원님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 드리고 있어요. 저희 서울경제TV 애청자분이신데요. 신년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한 둘째 주 정도에는 뵐 수 있겠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키트님 출첵입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키트님 역시나 오늘도 성실한 출첵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이님께서도 저도 출첵이요 하시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잼잼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잼잼, 곰발바닥, 소발바닥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둘곡하님께서는 출첵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나게 인사해주고 계시네요. 역시나 오늘 시장이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웃음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인사해 주셔가지고 제 기분이 좀 한결 가벼운 것 같습니다. 우리 철희님께서 어제 못한 캠트로스 종목 확인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종목을 신청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빨리 접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꼭 상담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섭님께서 안녕하세요 출첵이요. 김보은스타님의 이 주식 사지 마라. 리포트 분석 통쾌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채널을 2시간 동안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효선님. 그리고 오늘 퀴즈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핑코핑코님은 우와 금요일에는 처음 보나 봐요. 민지하느님 커리어 우먼룩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금요일에는 항상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좀 깔끔한가요? 반갑습니다. 우리 핑코핑코님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시소님이 현대바이오 접수해 드릴 거고요. 골든찍님 민재님 즐거운 금요일이요? 라고 하시네요. 골든찍님 저도 오늘 금요일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금요일에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바로 내일 주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금요일 행복하게 톡스타로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 햇빛빛님께서는 예쁘고 멋진 임재인 씨님 정말로 예쁘세요. 넷마블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게임주도 그래도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넷마블은 어땠을지 매수가고 비중 남겨주시면 햇빛빛님도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둥그랑자님께서 출첵입니다. 불금은 가족과 함께 실상은 손실로 외식 못하고 집에서라고 하시는데요. 집밥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둥그랑자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참 가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 톡스타를 시청해주고 계시다니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함께 하시면서 도움되는 정보들 우리 둥그랑자님 가득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골든찍님의 신세계 접수해드릴 거고요. 우리 하트님 꽃다발과 함께 안녕하세요 인사해
인사해 주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체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우선 1부에서 함께할 스타분들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오늘 함께 상담 도와드릴 두 분의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스타분들 인사부터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씩씩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두 분이네요. 참 든든한데요. 금요일장,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좀 불안하셨겠지만, 많은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불안하셨을 것 같고, 우리 스타분들도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끝내 상승으로 양시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두 분이랑 함께하는 날은 늘 상승장인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승장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상승 기운이 불끈 나게 하는 우리 두 분과 아주 안부 인사부터 좀 해볼게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님. 네. 이름대로 오늘 또 상승장이 나와줬는데 시장 어떠셨나요? 일단 올해 첫날부터 우리가 기대했던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굉장히 위태위태했던 포인트들은 그나마 좀 지켜주면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의 기대감을 좀 한껏 부풀어 주는 다행스러운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 18년도가 마무리가 되면서 주말에 19년도 정초부터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기대가 높았던 까닭인지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실망감도 굉장히 컸던 이 첫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네. 다행히 오늘 최근 들어 이제 보이지 않았던 연기금의 수급과 또 외국인의 그 소폭이나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장 막판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주 일단은 시작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한 주의 마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해 첫 주, 오늘까지 시장이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는지 잠시 뒤에 원인까지 또 함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 상담과 함께 중간중간 저희가 마련한 이슈 코너까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조영석 스타님. 네. 네, 2019년 처음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대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12월 마지막 주의 날 거래일에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 부분들이 1월에도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 초반은 시작했지만 그 뒤로부터 이제 밀리면서 2,000포인트를 내주는 그런 많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 관련된 좋은 경제적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또 반등하는 부분들을 좀 보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 또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1월 효과를 아직까지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좀 불안한 요소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만 된다면은 1월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조영석 스타께서 어제도 한번 내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양시장이 상승으로 중국 시장과 함께 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또 조영석 스타하고도 1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 집중 있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든든한 두 분 모시고요. 여러분들 종목을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러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그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도 전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에도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GS고요. 네. 51,860분의 비중은 30%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상승 타이밍 뉴스. 상승 타이밍 스타님이요. 네, 좋습니다.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차승흥 타이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거 한번 저한테 한번 상담 받으셨던 적 있으시죠? 예, 예. 아, 네, 제가 딱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GS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질문을 기억하기로는 55,000원까지 갈 수 있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네, 제 네, 기억으로 맞아요. 맞으시죠? 네, 네, 일단 GS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GS 리테일이라든지 GS 에너지, GS 홈쇼핑 여러 가지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일단 최근에 유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GS의 주가도 조금 같이 밀렸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GS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잦아들게 되면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문의 주신 가격대 이상으로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렸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전저점인 46,0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보유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55,000원을 넘어서 57,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포트 기준에 지금 비중이 30%로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GS라는 기업의 주가가 조금씩 내려간다고 더 담으시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현재 비중 그대로 46,0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 계속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57,000원으로 잡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S 최근에 빠진 게 실적의 이슈보다는 유가가 조정폭이 좀 강했고요. 또 코스피 코스닥 아시다시피 수요일 목요일 좋지 않아서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같이 빠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만약에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하락으로 불안한 마음이 생기셔가지고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채워드렸습니다. 5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 내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조영석 스타프로 3509님께서 ABL 바이오 29,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가 부탁드려라고 하셨어요. 지금 약간 약수익 구간이시거든요. 네. 기관이 좀 팔고 있는데 네네. 조금 더 가져가는 거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체를 개발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그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기대감 쪽에 이제 수급이 이제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수급이 조금씩 붙고 있는 부분들, 특히 개인들의 수급이 붙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오주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올라왔다고 보고 되고요. 근데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만약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뉴스적인 부분이 없다 그런다면 이 부분들은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는 영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매수 단가가 29,000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한 5% 정도 아니 한 3% 정도 수익 중에 있는 걸로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요일 정도에 그 기대감 가운데 한 번 더 바이오주 같은 경우 오늘 또 특히 장 후반 들어서 바이오주,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도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 고점이었던 것까지 24,500원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월요일 장 중에 이제 어느 정도 10% 이상 23,000원대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더 전 고점까지 온다면 전액 월요일 정도에 이제 청산하시고 그 부분들을 이제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절반 물량은 23,000원에서 수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전고점대에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어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문자로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3421님의 종목 좀 봐드릴게요.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현대 엘리베이를 103,900원에 40%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최근에 좀 다시 탄력을 받은 모습인데 테마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중이셔도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속
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경협주는 지난 4분기부터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경협 이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게 되면 그동안의 신년사와는 조금은 다르게 파격적인 행보가 좀 있었죠. 아무래도 자유로운 이런 행동, 제스처라든지 이제 언행에 대해서도 가장 큰 좀 이슈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본다면 개성공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최근에 핫했던 바로 아난티죠. 이제 금강산 네네. 관광을 또 재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되는 그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계속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있죠. 이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뭐 위로 30% 갈 수 있고 아래로도 30%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과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는 12만 원이 도달하는 그 가격대에서는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 덜어내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반대로는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크게 잡아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12만 원부터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고 손절선은 현재 지금 투자자분의 매수한 매수 가격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협주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재료 노출로 인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만약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의 원칙을 꼭 지켜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을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소님의 종목 봐드릴 거고요. 조영석 스타프로 현대바이오를 보내주셨네요. 현대엘리베이 다음에 현대바이오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7,200원에 5% 담고 있는데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좀 봤더니 참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오 화장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이제 지금 바이오주가 움직인다고 같이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업종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이 현대바이오가 9월달에 폭등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 유럽 화장품 진출이라는 그런 소식을 통해서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뒤로 다시 그 전의 모습같이 마치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7,2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매수 단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손실 중이시지만 그래도 비중이 5%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70억 정도의 신규 비타 브라드 C라는 특허권을 이제 10개 정도의 특허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바이오 화장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면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9월달 그 급등했을 때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세력선이 조금이 들어지지만 완전히 빠졌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 들어서는 상승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차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4,900원대가 지지가 되면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보게 되지만 이 6,700원대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가 포함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바이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개발 소식이라든지 어떤 공시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6,700원대에 돌파하는 부분들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면 1차적으로 6,000원 회복이 먼저 우선으로 돼야 되고요. 6,000원 회복이 되었을 때 6,700원 근처에서 지금 보유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종목을 교체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화장품에 관련된 이슈는 올해 이제 2019년도에 중국에 대한 이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특히 바이오 화장품에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져가시게 된다면 7,200원대라는 그 가격대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조영석 스타와 함께 현대바이오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매수가 회복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보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역시나 별톡방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철인님의 종목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봐드릴게요. 어제 못한 캠트로스 종목 확인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별톡방을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매수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철이님께서 어제 매수가 2,562원에 10%입니다. 3,000원 돌파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어제 상담 못 도와드렸거든요. 네.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전지 제품을 좀 생산을 하기도 했고요. 또 2차전지를 제외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부품들을 좀 생산을 했던 기업인데 그러니까 즉 이제 작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군데 공장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매수 수요가 그리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했던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캠트로스의 이 사업군을 보게 되면 소품종 대량 생산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당장의 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공장을 증설한 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포함되려면 1분기보다는 2분기 혹은 3분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 사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투자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실적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컨센서스 대비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3,000원 이상도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가 포트 내에 캠트로스 외에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지만 캠트로스를 제외하고 또 2차 전지주가 포트 안에 더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못 봐드린 상담 봐드려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요. 또 다른 종목도 올려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가기 전에 별톡방 좀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죠. 별톡방 열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우리 둥구리 형제님께서 한화케미칼 이번 달에는 21,000원 이상은 갈까요? 상승 타이밍 스타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좀 접수를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키트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타님 일진 머티리얼즈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이제 끝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짚어볼게요. 너무 슬프네요. 2차 전지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둥구리 왕자님께서 한화케미칼 얼른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네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 둥구리 왕자님 한화케미칼 잠시 뒤에 상담을 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키트님, 민트님 오늘 너무너무 이쁘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키트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효선님께서 스튜디오 드래곤 올려주셨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조영석 사님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요. 바로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유토피아님께서도 어제 테스 상담 드렸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유토피아님도 접수해드릴게요. 오늘은 유토피아님께서도 상담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그렇다면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신세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별톡방의 골든찍님께서 조영석 스타에게 21만 원에 50% 가지고 있는데 매도를 언제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네.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21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좀 꽤 오래 보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직 수익 구간에 계시고요, 있으시고요. 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내수주에 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그 제재 조치,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풀리면서 또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관광객의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이제 올해 2019년도에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면세점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신세계 부분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같은 경우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24만 원대가 전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24만 원대를 찍고 나서 이번에 오늘 24만 원이 좀 붕괴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로서 내수주적인 부분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을 좀
높으십니다. 비중은 높지만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한 27만 원대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27만 원대까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도 충분하게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좀 수익을 더 올려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기보다는 비중 축소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영석 스타와 함께 신세계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별톡방에 올라온 글이에요. 둥구리 왕자님의 종목입니다. 한화케미칼 볼게요.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한화케미칼 이번 달에 21,000원 이상은 갈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좀 오늘 종가를 봤더니 그래도 좀 희망은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타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하나케미칼은 대표적인 화학주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 OCI를 비롯해서 폴리실리콘, 즉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아직까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 주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힘입어서 21,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나케미칼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중장기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케미칼을 매수한 가격대가 뭐 25,000원, 30,000원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21,000원을 목표가로 잡아가시는 것보다는 시간의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3,000원,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21,000원에 왔다 그래서 뭐 약수익권에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여유롭게 보시면서 23,000원, 25,000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결국엔 이 친환경 관련 에너지주로서 친재생 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업황과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둥구리 왕자님께서도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것 같은데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역시나 별톡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효섭님께서 조영석 스타업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남겨주셨어요. 95,491원에 30%입니다. 추가 매수로 한번 했는데 물타기를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일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봤더니 오늘 떨어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 사실 어제 남자친구 드라마 보다가 네. 늦게 잤거든요. 이렇게 드라마는 흥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예,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 미스터 션사인이죠. 그 부분의 그러니까 성장에 의해서 이제 그 매출액 부분, 특히 이익 부분의 30%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올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흥행을 봤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영상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그런 어떤 제휴적인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이 판매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수입처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는 이 영상 콘텐츠 관련된 특히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런 장기적인 부분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세력선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3분기 때 좀 크게 상승했을 때부터 이 세력선들은 쭉 밑으로 좀 내려가는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고요. 특히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비중적인 부분들도 지금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3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지금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수급적인 부분이 회복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매수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인 부분들을 다른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현재 85,000원대가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이제 금일 긴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정말 수급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저점이다라고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해서 오게 된다면 94,000원대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94,000원대가 회복이 되었을 때는 다시 10만 원까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매수가 위에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가시게 되고요. 중장기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길게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적인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비중 축소는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 문자 별도방 이용해서 계속해서 많은 종목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새해니까요. 참 조심스럽고 그만큼 설레기도 한 1월달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 대응을 앞으로 더 잘 하시라고 저희가 오늘도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종목 상담 쭉 이어가기 전에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요일이죠. 1월 2일 저희 2019년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하락장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행히 오늘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을 하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심정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2019년도 시장 첫 스타트가 이렇게 하락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승 타이밍 스타님부터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난해죠. 이제 벌써 지난주가 지난해가 됐는데요. 18년도가 끝나고 나서 주말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좋은 뉴스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첫 번째로는 트럼프와 시진핑 관련해서 무역전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퍼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김정은의 신년사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에도 좋은 기운이 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주말이었습니다. 1월 2일 날 10시에 이제 저희가 장이 시작을 했죠. 이제 10시부터 사실 10시 반까지는 그 흐름 그대로 이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굉장히 강한 수급적인 모습, 상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이 되면 중국 증시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열린과 동시에 중국 증시가 강하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서 조정을 받게 됐는데요. 중국 증시가 왜 빠졌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 PMI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하락한 것도 문제지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 50%가 그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49.6%를 이제 기록하면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던 50%가 무너졌다라는 이슈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이제 대량으로 나타나면서 그 영향이, 그 여파가 우리 시장에 옮겨 붙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수요일 좋지 않았고 목요일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행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수급, 즉 연기금의 대량 매수 금액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바닥을 짚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일날, 3일날 굉장히 실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점으로는 기관의 수급, 즉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1월 장은 기관 수급을 살펴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이었습니다. 2019년 시장, 오늘 물론 2000선을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했지만 반짝 반등이 잠깐 나와줬지만 스타트가 왜 이렇게 불안했는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 조영석 스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연초에 이제 연말과 연초에 신년사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좋은 소식들이 들어왔지만 이 경기적인 부분들, 특히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게 시장에 반영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부터는 이제 뉴욕 증시에 많이 이제 커플링이 돼서 갔지만 요 근래 들어서는 중국 증시에 많은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주가가 이제 장 초반, 그러니까 연초에 떨어졌던 부분들은 중국의 제조업 지수적인 부분들이 하락하는 것들에 국내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뉴욕발 이제 애플의 그런 가디언스의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그 지표적인 부분들의 둔화가 지금 국내 증시에 좀 압박을 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체력적인 부분들이 이제 오늘 1985포인트를 전 저점이었죠. 1985포인트를 찍고 특히 이제 10시 45분에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 PMI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서비스 PMI 수치가 6개월 연속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의 지표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국내 프로그램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오늘 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1월적인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글로벌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이제 타협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1월 달에 좀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가게 된다면 1월 달에도 충분하게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로 나올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석 스타의 의견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석 스타께서 애플 실적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어제 좀 흔들렸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는 이와 관련한 이슈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제 살펴볼게요. 애플발 실적 이슈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미 어제 한번 주춤했지만 반도체 업종들 오늘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중국의 PMI 지수가 1차 투매 심리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2차 투매를 일으켰던 건 아무래도 애플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애플의 CEO인 팀 쿡의 메시지가 가장 큰 이슈화가 됐는데 어떤 메시지였냐면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에 급락을 했고요. 또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9%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제 급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흐름 그대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에 이어오면서 마지막에는 좋은 힘을 내면서 그래도 상승 전환을 했지만 이 모바일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겐 계속해서 강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디램이라든지 이제 낸드 플래시를 말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처였던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바로 애플이 생산하는 애플 핸드폰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핸드폰이 팔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애플의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마이크론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관련 부품주들에게는 실적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좋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이 여파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애플이 신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애플에게 열광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혁신적인 기술력, 앞서가는 진보적인 이제 기술력이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분기 반등을 하기에는커녕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플발 이 실적 악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면 애플 관련주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좋지 않을 분위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혹시나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리스크 차원에서 손절을 하는 시기는 지금은 저는 좀 지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손절할 시기가 지났다라고 한다면 바로 시간과의 싸움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애플 관련주들 지금 내려왔다 그래서 평단을 관리한다라는 명목하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유 비중, 보유 평단가를 유지하시면서 그래도 애플이니까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신기술, 혁신적인 또 방향성이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지금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대응 전략까지 좀 살짝 짚어주셨는데 반도체 업종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상승 타이밍 스타 앞으로 빠르게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신청을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더니 오늘 삼성전자는 더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타님. 네. 애플발 실적 이슈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지 반도체 업황 스타님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네, 애플 실적 같은 경우는 애플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고가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런 어떤 840억 불에 대한 그 실적 하향 조치 이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통신이 5G 쪽으로 대세를
하고 갈 거라고 지금 모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5G에 대한 대처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퀄컴 칩에 관련된 부분인데 퀄컴과의 그런 애플과의 관계성 문제 때문에 즉 5G에 대한 폰의 출시가 점점 조금 더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 LG전자라든지 대응하는 그런 어떤 다른 사업체들에 의해서 5G에 대한 그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애플에 대한 실적이 2019년도 뭐 4분기 하향 실적이 있겠지만 또 그 다음 분기에서도 또 내년에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애플에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련 업종들이라든지 관련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비중 축소적인 부분들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반대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이 통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2019년도에는 5G가 아마 굉장히 많은 수요를 창출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플과 경쟁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영숙 스타의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가 상당히 이제 변수가 참 많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거든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리고 나서 미중 정상회담 해소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의까지 다음 주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JP모건 컨퍼런스도 물론 열리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또 그런 일정들까지 여러 가지 잡혀 있는데 1월 효과가 이대로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 타이밍 스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1월 효과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 한 주입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 관련 미팅이 한 건 있고요. 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으면서 이 계속해서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이슈들이 있었죠. 바로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고요. 또 이 CES 가전박람회가 같은 기간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 주에 보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살아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강할 종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뭐 JP모건 컨퍼런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임상과 신약이 기대되는 기업들,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코오롱 티슈진들이 최근 시장의 밀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CES 가전박람회는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신기술에 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G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기술력이 나와야지만 지금 흐름 좋은 5G들의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지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만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고 하는 행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을 위한 이벤트성 페스티벌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좀 부진했던 소비주들,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의류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마무리도 굉장히 좋았죠. 제가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특히 연기금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다음 주에 이런 좋은 호재성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은 많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시장에 참여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 살짝 들어봤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도 1월 효과, 미중 간의 그런 갈등만 좀 해소가 된다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누차 해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게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이 협상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이제 중국 정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미중 무역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뿐만 아니라 자국에 대한 경기 둔화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그런 굉장히 압박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완벽한 타협은 아니겠지만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시장에는 좋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지 부분들이 1월 안에 어느 정도 이게 협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거에
그거에 대한 관련주들도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1월 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또 같이 있는 뭐 바이오텍 쇼케이스라든지 아니면 CES 2019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에 맞는 그런 같은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는 효과들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한다면 1월 달에는 그런 이슈들을 잘 보고 특히 이제 1월 말 정도 됐으면 이제 4분기 실적과 2018년도에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에 관련된 주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셔서 이제 포트에 담아 두신다면 1월 안에서 또 좋은 효과가 또 좋은 실적에 관련된 또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월 효과 이대로 사라지는 것일지 두 분의 스타분들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개별적 궁금증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두 분의 스타분들 톡방에 찾아가셔가지고 어떤 질문이든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다시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스타분 연결해 드릴까요? 상승 타이밍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종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삼성전자를 네. 30%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46,000원이요. 46,000원에 30% 네. 담으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46,000원이면은,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걱정이 네. 많이 되실 것 같죠? 네네. 그렇죠. 빠르게 또 스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 비중 그리고 이제 보유 단가 그대로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시면 제가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띄워놨거든요.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대내적 이슈가 있어서 빠질 때 더 빠지더라도 35,000원 이하로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35,000원의 지지와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ES 가전박람회라는 이 이벤트에서 삼성전자가 좋은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43,000원에서 45,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하루 만에 43,000원, 45,000원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이 이벤트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유 비중에 더 추가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어머니도 아시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는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재차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강하게 받아서 35,000원 부근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한 번 더 전화 상담이라든지 문자 상담을 저한테 접수를 해주시면 그때에 맞게 또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계신 현금 꼭 현금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절대로 비중을 확대하면서 평단가 낮추는 작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가전박람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ES 2019 관련주로 상승 가능성이 보여지니까요. 우선 일단 보유하고 가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궁금증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 원하셨어요? 조영식 스타님이요. 조영석 스타와 함께. 예. 아버님 종목은요? 그 이스페타시스를 네. 6,700원에 30% 갖고 있는데 네. 그 앞으로 전망이나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뭐 기타 뭐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릴게요. 5G 관련주가 2019년도에 좀 유망해 보여가지고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오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예, 예. 스타님? 네, 오늘 그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요 종목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5G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좀 강하게 상승했던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G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패턴을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 CES 2019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5G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새롭게 먹거리로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5G 관련된 장비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화웨이에 대한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 5G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그 틈새를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노리고 있고 거기에 지금 회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고 됩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요 CES 2019에 대한 부분들에서 5G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로 좀 나오냐에 따라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그 행사가 이 지금 5G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 닿으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린다면 네. 지금 오늘 6,700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네. 지금 6,580원,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음봉을 보여주면서 이 7,000원대를 돌파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면서 나왔던 부분들, 특히 오늘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밀려서 나왔던 부분들이 좀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좀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랬을 때 1차적으로는 6,580원대까지 좀 한번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밀린다면 6,0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지만 제가 아까 어르신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있을 그 행사를 통해서 5G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나타난다면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좀 고점에서 지금 잡은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때는 전 고점 부분에서 좀 물량을 좀 축소하고 수익을 실현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수익권에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수익권에서 청산하시고 나오시는. 하지만 만약에 그 부분들이 없다 그런다면 밑에서 이제 어느 정도 6,580원이 밀릴 때는 종목을 좀 정리하시고 다시 더 밑에서 잡으시는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수페타시스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 궁금증은 언제든지 두 분의 스타분들 개인 톡방 혹은 톡스타 별톡방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상담 도와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게 있습니다. 퀴즈를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상 등 정치 행동이 과격하지 않고 온건한 방법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참새파, 2번 매파, 3번 비둘기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2018년 마지막 거래일도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요. 2019년 첫 주의 마지막 거래일도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퀴즈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제가 2부에서 힌트 드릴 거니까요. 채널 조금만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구제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